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섣불리 이혼을 한 건 아닌지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시간 끌수록 지옥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빨리 발을 빼버렸네요. 저 잘했다고 해주실래요? 저랑 남편은 장거리 커플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의 직장이 저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관두고 서울 생활 청산해서 남편 쪽으로 온 겁니다. 둘이 모아둔 돈 합쳐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매를 해서 살고 있었지요. 친정 부모님은 아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엄청 바쁘세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시부가 은퇴하시고 어머님도 전업주부셔서 좀 한가하십니다. 제 남편은 세 남매 중 둘째이고 유일한 아들입니다. 저는 위아래로 신우가 있어요. 형님이랑 아가씨는 둘 다 간호사이고 애들이 어려서 정말 바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동생네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고요. 남편 말로는 원래 마이웨이 하는 남매들이고 서로에게 큰 애정 없이 드라이한 관계라고 했는데 그 덕분에 신우의 시자짓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신우들은 간섭도 없고 명절에 잠깐 얼굴 보게 되면 서로 대면대면 예의 차리게 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과 많이 다르셨어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나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 말로도 시어머니가 아버님보다 더 과묵한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고 저 역시 그닥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시댁의 분위기가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선을 좀 긋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기행은 결혼식 3주 전부터 시작되었네요. 결혼 준비 때도 아무 간섭이 없으셔서 쿨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결혼 3주 전부터 매일 아침 7시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딱히 용건이 없는 전화였어요. 응, 일어났니? 아침은 먹었고? 아, 네, 어머님. 어머님도 아침 드셨어요? 응, 우린 먹었지. 그럼 끊자. 이 정도로 간단한 대화인데 정말 매일 아침 7시마다 전화가 오니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유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말해보겠다 하여 중재에 나섰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아침마다 전화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두었으니 아침에 늦잠 잘까봐 걱정돼서라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챙겨줘야 하는데 게으름 피우면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질까봐 노파심에 아침마다 모닝콜처럼 전화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해야 결혼 이후에 시부모님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할 것 같아서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 3주 전부터 아침 7시마다 전화를 하신 거였다니 저로서는 기가 막힐 뿐이었지요. 남편이 나름 중재를 해줘서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를 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안부 전화를 바라는 건 시어른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그 방법이 기상천외하다 느꼈거든요. 차라리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요. 막상 결혼식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기분은 이상했지만 워낙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지요. 다녀와서 양가에 인사를 드렸는데 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부 여행 다녀와서 양가 부모님들께 선물을 사드렸어요. 면세에서 명품으로 골랐어요. 시아버지랑 친정아버지는 지갑을 사드렸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는 스카프를 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리는 하고 싶어 약소하지만 선물을 해드렸지요. 그래도 인당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골랐어요. 네 분 합치면 결코 무시 못할 금액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 모두 돈도 없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사왔냐 하며 좋아하셨어요. 어머님도 분명 제 앞에선 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사 다 하고 일어날 때 되니 어머님이 잠깐 저보고 안방으로 따라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이 장롱을 세게 열며 그 안에 있던 가방들을 모두 꺼내 안방에 있는 힘껏 내팽개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식은땀까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도통 감이 안 잡혔지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방들을 제 앞에 발로 미시더니 혹시 이 가방 중에서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럼 가져가려무나. 나는 이제 다 질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릴 참이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니요 어머님 저도 가방이 많아서 라고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더니 어머님이 큰 종이 가방에 그 가방들을 마구 구겨 넣으시고는 그래? 그럼 다 버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됐으니 나가보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밖에 나와 차를 타자마자 제가 엉엉 울며 어머님이 안방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실직고했더니 남편이 믿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동 끄고 혼자 시댁 올라가 자초지종을 묻고 내려왔는데 남편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대? 그게...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어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한테 가방을 사주길 바라셨대요. 저는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주변에서 결혼한 자식들은 다 며느리들한테 가방을 받았다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도 응당 저에게 가방을 선물 받겠거니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결혼 전에도 안 주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웬 생뚱맞은 스카프를 선물해주니 화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저에게 화풀이를 하신 거였지요.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쭉 빨렸습니다. 가방을 원하셨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해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다니요.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일전에 안부전화 사건도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면목 없다며 미안해했고 저는 그날 신혼집에 돌아와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얼굴 베어도 웃음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저 마음 가는 대로 하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하기 때인 거지요.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명절에 시댁 가는 것도 너무 싫어졌어요. 눈치채신 건지 어머님은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꾸 선물 공세를 하시는데 뭐 시내 금은방에 가서 제 생각이 나서 팔찌를 사셨다며 순금 3돈까지 금을 사주시는가 하면 2주에 한 번꼴로 반찬을 보내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싫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말씀 하실지 몰라서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팔찌는 아예 차보지도 않고 그대로 장롱에 고이 모셔놓고 반찬도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서 서너 번 받고 그 이후로는 안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지나니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신혼 때 집들이 하면서 한번 오셨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따로 시부모님을 모시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더 오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하셨네요. 제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 제 남편에게 자주 조르셨나 봐요. 결국 오셔서 이틀 주무시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른이라 안방 침대를 내드리려고 했어요. 누군가는 안방 침대는 절대 사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어른들에게는 가장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드려야 한다는 주의라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저희가 잠자리 봐드리기도 전에 이미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희가 안방 쓰시라고 해도 일단 극구 사양하셨거든요. 시어머니 그러는 것 보니 괜히 안방 내드렸다 싶은 심리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당연한 듯 2박 3일 동안 안방을 쓰셨어요. 그렇게 주말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남편 출근 배웅해준 이후 어머님을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안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오늘 어머님 가실 거라고 해서 약속 잡아놨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거긴 제 친구들 모임이라 어머님 가시면 곤란하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줄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약속 안 나가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제야 제 반응이 마음에 드신다는 듯 웃으며 하루 더 자고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런 스타일이 너무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게다가 제가 밥할 때도 몇 발자국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어머님이 밖에서 급하게 이동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들어보면 안방이며 거실 서랍 이것저것 다 열어보시는 소리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자닌 어머님이 밤에 나오진 못하셨는데 잠깐 마트 장 본다고 저녁에 둘이 나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냐고 여쭤보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머님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집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부엌 환풍기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여기다 갖다 놨어? 라며 작은 무언가를 가져오더군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부적이었어요. 저희는 이사 오기 전에 입주 청소를 싹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적을 그 높은 곳에 붙여놓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바로 전화해 물어보니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하시다가 나중에 이실직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도 쌀쌀맞게 대해서 잘 아는 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기 꺾는 부적이라나? 그걸 무려 30만 원을 주고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어머님 얼굴 새빨개지도록 끙끙거리며 부엌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 놓으셨던 거죠. 정말 생각할수록 어머님의 모든 기행이 소름 끼치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남편 붙잡고 어머님 너무 이상하다고 원래 이런 분이셨냐고 하니 남편은 그냥 자기도 잘 모른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어머님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앞에서 부부싸움도 안 하셨다. 그러더군요. 확실한 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꾸 오고 싶다 하셨고 제가 터미널로 마중 못 나간다고 해도 알아서 택시 타고 오겠다며 말도 없이 출발하실 때도 있었어요. 황당은 했지만 이왕 오셨기 때문에 하루 묵으시고 돌려보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저희 부부 약속이 있는 날 어머님이 말도 없이 오셨어요. 그날 남편이 화를 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당일날 바로 돌아가신 적도 있었는데 다신 안 오실 것처럼 어머님도 불쾌해하며 가시더니 그 다음 달에 아무렇지 않게 또 저희 집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름 요리 잘하고 집안 깔끔하게 잘 꾸미는데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게 다 애들 소꿉놀이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데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집착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에게까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며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님 좀 자제시킬 방법 없겠냐고 하니 형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 하더군요. 자기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별 소용은 없었어요. 제가 신우한테 SOS 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자 남편이랑 싸움도 자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저는 마트에서 장 보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표정이 묘해지시더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것 있으시냐 물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집에 시부모님이 자주 오시나 봐, 세댁? 네? 아, 2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 뭐 합가할 생각이 있는 건가? 합가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2년 되었어요. 애도 없는 신혼인데요. 합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오지랖이 태평양 같다 생각하던 찰나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까지 살짝 상기된 채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말해야 하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옆집 아주머니를 채근하자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대, 내가 남일에 참견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도 곧 시집갈 딸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 조심해야겠어.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 저희 시어머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게 말이야, 새댁네 시어머니가 저번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집 내놓을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 네? 집이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씀은 이러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네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 모르게 저희 아파트 부동산 여러 군데 전화도 돌려보고 그러셨더라고요. 매물이 몇 개 나왔지만 다 저희 동은 아니라 고민되신다면서 이왕이면 아들네 옆집에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옆집에 노크를 하셨다더군요. 저 마트 간다고 집 비웠을 때 가셨나 봐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께 비밀이라고 하시며 집 내놓을 거면 시세보다 1,000만 원 얹어줄 테니 당신께 팔으라 하셨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그럴 일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물어본 거 꼭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가셨다더군요. 저는 시댁이 이사 계획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놀라웠고 저희 신혼집 옆집으로 오고 싶으신 속마음도 몰랐기에 충격이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시어머니 너무 소름 끼친다. 어떻게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까지 물어볼 수가 있냐. 난리를 치며 옆집은커녕 이쪽으로 이사만 오셔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며 당황한 나머지 저를 혼내려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나 보더군요. 어머님은 항상 그렇듯이 모르쇠로 일관하시다가 나중에야 털어놓길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이사 계획도 합가 계획도 전부 어머님 단독으로 결정한 거고 아버님은 알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희는 합가도 가까이 살 생각도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죽겠다며 난리를 치셨다더군요. 밤늦게 아버님께 전화와서 네 엄마 죽는다 소리치시고 그 바람에 시누이들한테까지 전화오고 난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알아눕고는 그렇게 잘해준 며느리가 시애미 마음을 몰라준다 하시며 저만 나쁜 년 만들어 버리시더군요. 신우들도 처음엔 별 상관도 안 하더니 어머님 몇 마디에 넘어가 버린 건지 저더러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자기 엄마 순진하다. 잘해주려 하신 건데 예민하다 등 제 탓으로 몰고 가길래 저도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니들이 내 입장 되어봐라. 소름 끼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맞대응했습니다. 남편이랑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처음엔 제 편 들더니 싸움이 오래되니 저더러 어차피 합가도 안 할 건데 이쯤에서 그만하라 하더군요. 이런 인간과 이런 시댁이면 애 낳는 즉시 지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심리에서인지 올가미처럼 저를 옥죄고 있고 남편도 신우도 전부 제 편 아닌데 제가 이런 결혼을 뭐 하러 더 유지하겠습니까? 제가 이혼하겠다 하니 남편이 결혼하려고 회사도 관두고 온 마당에 혼자 잘 살 수 있겠냐 하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네, 자신은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온 거라 막막하긴 하지만 뭘 어떻게 해도 이런 결혼 생활보다야 나을 것 같기에 그대로 협의 이혼 요구했고요. 남편은 이혼도 생각은 못했는지 이제야 손발 싹싹 빌며 사과하지만 저는 마음 떠난 지 오래예요. 시어머니도 혼비백산하며 며느리 근처에 얼씬도 않겠다, 전화도 않겠다, 울고불고 하신답니다. 제 얼굴 한 번만 보겠다며 집에 또 오신다는 거 남편이 막고 있고요. 잠깐이라도 시모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그새 집값이 3천만 원가량 올랐기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재산 분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 들어주면 소송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라 적극 도와주십니다. 저도 오빠가 있기에 친정 부모님 역시 시부모님 입장인데 이런 시모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격분하셨죠. 참고 살며 조율하는 게 능사가 아니겠더라고요. 남편 참 많이 사랑했지만 온전한 제 편 아닌 것에 정이 떨어졌고 더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 잘 살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시댁과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결혼 20년 차인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나중에 돌아가신다 해도 장례식에도 참석하기 싫은데 어머님 본인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아픈 것도 많아져 그런지 이제와 큰 며느리를 찾기 시작하시네요. 그렇게 진상 떨고 악담 퍼붓고 호통치던 시어머니가 이제사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초라하게 늙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제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대단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를 당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은 대졸이고 저는 고졸이거든요. 그래도 양가 집안 사정이나 연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머님은 자식들 다 대학 보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자식들 배우자는 꼭 똑같은 대졸로 들여야 한다는 고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동생들 결혼한 사람들도 다 대졸입니다. 저만 고졸이죠. 심지어 맏며느리인데요. 그래서 더 싫어하셨고 저도 저를 환영해주지 않는 집에 굳이 시집가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절절하게 잡기도 했고 저 역시 남편이랑 헤어질 자신이 없었기에 그냥 결혼을 강행했네요. 대신 남편은 결혼할 때 본가로부터 지원금 1원 한 장 안 받고 왔어요. 어머님이 결혼 전에 저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길 우리 아들만 잘 먹고 잘 살 거면 내가 1억이든 10억이든 해주겠는데 우리 아들 주면 쟤도 덩달아 이득 볼 거 아니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아들아, 너도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파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 대학 나온 멀쩡한 여자. 라고 폭언을 퍼부으셨네요. 솔직히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열받은 남편이 돈 한 푼 없이도 신혼집 잘 구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앞으로 장난 볼 생각하지 마시라 소리치며 나왔네요. 그렇게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 하나 싶었는데 결국 혼주석에 앉긴 앉으셨네요.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는 오로지 남편만 보며 대성통곡하시는 통에 하객들이 웅성웅성 뒷말이 장난 아니었다지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절대로 안 오시겠다 하더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시부모 초대도 안 하냐? 왜 오란 말이 없어? 신혼집 마련해놨으면 시부모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지. 라며 일방적으로 무슨 날의 날짜가 비니 그날 시댁 식구들 전부 초대해 집들이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맞벌이라 많이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연차를 내어 미리 장도 보고 집도 치우며 토요일에 시댁 식구들 12명 맞아 집들이 했네요. 식사하는 내내 어찌나 우리 아들 아깝다 소리를 하시던지 저는 그날 시댁 식구들 다 가고 난 후에 남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당신 좋아한 결혼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수모를 받으면서 참아야 하는 거라면 자신 없다고 했네요. 남편도 많이 미안해하며 앞으로는 무리 되는 일은 하지 말자. 시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더 고마웠습니다. 남편 믿고 아예 안 하기보다는 힘이 낫달까요? 저 나름대로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싶어 꼬박꼬박 안부 인사도 드리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애써 웃으며 나름 잘 해드렸네요. 2시간 거리 시댁인데도 어디 편찮으시다고 하면 저녁에라도 가서 봐드리고 생신이며 어버이날도 살뜰히 챙겨드렸더니 이제 제 말에 대답은 하십디다. 흘겨보던 것도 점차 줄어들고 슬슬 웃기도 하셔서 참 좋았네요. 시어머니 용심은 참 대단해서 여전히 말끝마다 네가 못 배워서 네가 덜 배워서라며 저를 깎아내리셨지만요. 시댁에서 저희 집에 불시에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기에 이 정도 시집살이라면 괜찮다고 남편이랑 웃으며 농담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제가 첫 아이로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은 다 딸을 낳았고 상대적으로 결혼을 늦게 한 장남인 제 남편이 아들을 낳자 어머님이 무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애를 낳자마자 신생아를 시댁에 데려다 놔라. 100일까지 키워주겠다. 이름은 우리가 짓는다 등의 말씀을 하셨더랬지요. 그런데 이름 짓는 건 남편이 거절했어요. 돌림자 너무 촌스럽고 이해도 안 간다며 부부랑 상의해서 짓겠다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던 남편의 2번째 반란이었지요. 첫 번째는 저와 결혼한 것, 2번째는 손주 이름 못 짓게 막은 것이지요. 남편은 강경했고 화가 난 시부모님은 모든 화살을 저에게 쏘았습니다. 여자인 제가 잘못해서 자식과 부모 간 사이가 이렇게 된 거라며 저더러 애만 두고 이혼하라, 꼴도 보기 싫다 등의 막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임신한 채로 회사에 다녔는데 시부모님까지 전화로 저에게 난리를 치시니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찾아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딱 한 딸인데 임신도 한 해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이혼은 당신들께서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대요. 거기에 시부모님이 깨갱하신 거죠. 저희 친정아빠가 참 등치도 있고 카리스마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친정엄마도 교양 있게 조목조목 따지니 무대뽀 시댁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의 아나무인한 태도는 많이 사그러들었네요. 친정 부모님께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를 3개월간 친정집에 가서 받았고요. 시부모님은 병원에서 이틀, 신생아 보신 것 말고는 3개월 동안 손주 볼 방법이 없어 애가 타셨다더군요. 그 전 같았으면 제 친정이라고 해도 별 상관없이 쳐들어오실 분들인데 저 임신기간에 친정에서 시댁 한번 들어엎고 나니 무서워서 못 오신 듯해요. 오시라고 했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시댁은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제 친정도 굉장히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는 것도 엄청 눈치 주셨습니다. 제가 복직 때문에 도우미를 구하네 친정엄마를 잠깐 모시네 남편이랑 상의하는 걸 아시고는
곧 죽어도 외할머니가 보는 건 안 된다. 안 그래도 애가 지 진짜 할머니는 본체만체하고 외할머니만 찾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냐? 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이 화내며 그럼 도움이 구하게 돈이라도 보태주며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도우미도 남의 손이라 안 된다 하시더군요. 당신이 봐주신다는 말도 안 하셨어요. 항상 허리 아프다, 골반 나갔다 말을 입에 달고 사시니까요. 저한테는 맞벌이 유지하면서 가게에 도움되라고 하시고 남의 손을 타도 안 돼, 외할머니가 봐주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어머님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야. 저더러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은 늘 그랬습니다. 심술이 생기면 그걸 다 풀어야 하는. 아무튼 저는 복직을 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어 친정 어머니께 1년만 아이 봐주십사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든 말든 상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간섭은 오지게 하시더군요. 아이 사진 보내달라 저에게 요구해 보내드리면 아니, 사부인이 밥을 잘 먹이시는 게 맞는 거야? 6개월 아기면 포동포동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 옷은 또 왜 이리 얇고 잘 보시는 거 맞니? 라며 사사건건 입을 대셨죠. 저도 듣다 못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님과 사이만 더 안 좋아질 뿐 여전했어요. 시자 갑질이 이런 거구나. 시어머니를 통해 확실히 알았네요. 명절에 애 데리고 시댁 내려가면 우리 귀한 손자 얼굴 좀 보자. 외갓집에 빼앗기는 줄 알았네.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퍼석퍼석하니? 사부인더러 로션 좀 좋은 걸로 잘 발라주시라고 해라. 라며 정말 듣기 싫은 막말을 하곤 하셨지요. 제 친정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워주고 계시는데 사돈이란 사람이 저러니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그리고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 타령도 그만해라. 듣기 싫다. 언성 높이며 대들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허해져서는 며느리가 미쳤다고 하며 울더라고요. 울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잦다 보니 애 보여주기도 싫고 시댁의 정도 파사삭 떨어지더군요. 자주 안 가게 되고 연락도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글자만 봐도 갑자기 짜증이 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말이에요. 제가 이전처럼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할 말도 따박따박 해대자 어머님은 노하다 못해 당황하셨죠. 애도 안 보여줄 태세로 가니 오히려 그제야 말조심을 더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년 결혼 생활을 한 겁니다. 저는 시댁이 여전히 너무 싫고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쯤 되니 시어머니의 손자 관심도 좀 사그라드는 듯 했어요. 그러니 이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며느리들 셋 있는데 잘난 대학 나왔다는 둘째, 막내 며느리들도 시댁 무시한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속물 같지만 시댁이 잘 살아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부모님 인성이 훌륭하셔서 존경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대접만 받으려 하시는 분들이라 이미 동서들도 시댁 손절한 지 오래고 어찌저찌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나마 제가 시댁과 연락을 하는 며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간이 안 좋으셔서 대학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장남 도움을 받게 되니 어머님도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당한 것들이 있어 참 불편하고 싫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다 수발 들었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점들에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져 그나마 어머님을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퍼붓고 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큰아이 1년 봐주고 가신다고 하셨던 친정엄마는 제 사정 때문에 2년이나 더 저희 집에 머물며 아이를 보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에게 참 많이 감사했어요. 생활비 카드를 드렸지만 절대 안 쓰셨고 매달 돈도 섭섭치 않게 넣어드렸지만 결국은 저희가 드린 돈 1원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나중에 아이 통장에 넣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딸인데도 꼬박꼬박 반찬 보내주시고 늘 저희 가족 괜찮나 살펴주시며 저희가 친정 갈 때마다 귀한 손님 맞듯이 대접해주신 분이라 결혼하고 나니 엄마한테 더 애틋해지더군요. 게다가 제가 시댁에서 찬밥 취급받는 거 아시면서도 똑같은 사람 되기 싫다며 사위에게 격식 있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제 친정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 본가보다는 제 친정을 더 편안해했고 또 좋아했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걸 눈치채시고 더 저희한테 질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친정을 더 싫어하셨을지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친정엄마께서 크게 다치시는 일이 있었어요. 시골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일로 무려 반년이나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에 안도했고 열심히 치료받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며 남매들끼리 번갈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문안을 갔어요. 제 아이 데리고 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사실 아시고는 시어머니가 병원 뭐 좋은 데라고 거길 애 데리고 가니? 안싸돈도 참 그러시다.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매주 오라고 하시니? 손주까지 데리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친정엄마는 오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 남매들끼리 가는 거다. 손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다. 맞받아 쳤더니 너 나 아플 때도 꼭 그리 해라. 내가 지켜본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마음속으로 당신이 우리 엄마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한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 병원 드나드는 걸 정말 싫어하셨고 나중에는 내심 저희가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거동 안 좋아지면 장녀가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려고 저희 신혼집에 5천이나 주신 거라는 둥 손자 봐주신 거라는 둥 막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화를 내니 그제야 입을 다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제 친정엄마 병문안을 가고 싶다 하시더군요. 정말 싫었는데 어찌나 빡빡 우기시던지 반찬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친정엄마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하사히 웃으며 안싸돈 빨리 나으셔야죠.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더군요. 그리고는 반찬 좀 가지고 왔다며 꺼내놓는데 솔직히 보고 깜짝 놀랐네요. 싸구려 동그랑땡에 멸치, 콩나물 같은 걸 싸오신 거예요. 그 흔한 불고기 하나 없이요. 보자마자 엄마도 저도 당황했지만 엄마는 감사하다고 하고 받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난 듯 앞에 앉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시는데 마침내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안싸돈, 우리 며느리가 친정엄마 걱정한다고 참 마음 많이 쓰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제 그만 찾아오면 안 될까요? 안싸돈은 효자 효녀가 둘이나 더 있으시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내 딸 같아서 오가는 길도 걱정되고 그러네요. 게다가 지 아들까지 매번 데리고 다니니. 어머님, 그게 뭐가 힘든 일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당황해 어머님 말을 가로막자 어머님이 기분 나쁘신 듯 입을 다무시더군요. 어머님은 더 이상 제가 친정일에 매달리지 않게 술을 쓰러 오신 거였습니다. 너무 열받고 황당하더군요.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며 주섬주섬 짐을 싸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 들릴 듯한 혼잣말로 늙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 그저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란 제가 어머님을 붙잡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늙으면 빨리 죽으라고요? 그거 엄마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긴 그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몰아세우지 말라며 방방 뛰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가 못 들은 척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그 모습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안 그랬다고 우기시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다 나 퇴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시댁이랑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을까? 명절이 돌아왔고 저는 보란 듯이 시원하게 복수 한번 했습니다. 제가 삐졌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제 남편 통해 명절에 애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전 안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시골집에 가고 싶어 해서 결국 갔네요. 어머님이랑 사이도 서먹서먹해서 대충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기분 떠보며 말을 건네시더군요. 대답도 대충 하며 애 케어하고 TV 보고 그러고 있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광고도 온통 부모님 영양제 홍보더군요. 그때 홍삼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 요새 몸이 허하고 자꾸 추워서 홍삼을 먹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줄 테니 홍삼을 사다 줄 수 있겠냐 대놓고 물으시더군요. 네가 다른 건 못해도 그런 거 검색은 잘하지 않니? 내가 10만 원 줄 테니 홍삼 좀 사다 다오. 그 말도 웃기더군요. 10만 원으로 무슨 홍삼을 삽니까? 저더러 알아서 좋은 걸로 사달라 이거죠. 저희가 설마 돈을 받을까 싶기도 했겠고요. 10만 원이면 함량 적은 것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정도면 그냥 음료수죠. 제가 차갑게 얘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더니 어머님은 꼬박꼬박 몸 챙기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지금 뭐라 말했냐 하시더군요. 제가 또박또박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면서요. 제 친정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홍삼 먹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아버지를 부르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팔을 딱 잡아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얼굴에 대고 무섭게 말했죠. 어머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영양제는 안 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 챙기듯 어머님도 돌봐주길 바라셨죠? 글쎄요. 밥은 해드려도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싸구려 동그랑땡이랑 멸치, 콩나물 정도는 해드릴게요. 제가 진심을 꾹꾹 눌러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파리해지더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시어머니는 다 캐치하셨더군요. 안 싸돈에게 드린 그 형편없는 반찬 때문에 제가 열받은 것까지 이제야 아신 거죠. 저는 그저 다 주는 만큼 받으시는 법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빨까지 딱딱 부딪히며 경기하듯 울부짖으시더군요. 제가 신경도 왔으니 더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새살배기 애 같던지. 저는 어머님을 등지고 남편한테 이제 집에 가고 싶다 한마디 하고 애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얘기 듣고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며 문자 엄청 왔지만 다 씹었고 시동생 중 한 명도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이프도 안 챙기는 네 엄마인데 너나 챙겨라 하며 싸늘하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버님만 올라오셔서 애 두어 번 보셨고요. 시댁 관련해서 일 있으면 남편만 왕래하며 처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째 시댁이랑 아예 연 끊고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지내다가 말년 우스운 꼴 될까봐 겁나시는지 뒤늦게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 하시네요. 전 됐다 했고요. 제 시댁 사연 참 어이없고 웃기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집도 있답니다.